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홀딩스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또 LG엔솔 주가 모두 다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좀처럼 시원한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54%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토막 이상의 하락이죠. 사실 이거를 반토막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장기 평선 224일 이평선이거든요. 224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탑니다. 그러다가 깨고 올라올 때는 또 지지를 받고 대세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추락을 했다가 지지받고 반등 되돌림이고, 그 이후에 한번 깨버리면 다시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하향 추세를 또 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24일선 위에 있을 때나 혹은 224일선을 이제 막 돌파할 때 주로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 224일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손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슈가 나왔었죠. 금투세는 이제 유예가 아니라 완전 폐지입니다. 금투세 폐지 가지고서 이게 무슨 뭐 그렇게까지 호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호재 맞습니다. 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투세 폐지는 호재가 맞습니다. 금투세가 유예가 되었으면은 2년 뒤에 다시 또 최근처럼 굉장히 시끄러웠을 텐데, 일단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상방으로 룸이 열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가 호재가 아니라면 시장이 반응을 안 보여야 되겠죠. 근데 이재명의 금투세 폐지 동의 이슈가 나오자마자 양대 시장이 모두 다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꼬리도 없어요.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는 그동안의 금투세가 너무나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을 대신 증명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시세고요. 자, 더불어 코스닥 종목들이 월등히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이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메이저들보다는요, 개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결국에 개인들이 수익을 냈을 때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도 거래에 대한 악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금투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겟을 받는 건 아닙니다. 수급적으로 우회적으로는 데미지를 입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금투세 폐지는 확정이 됐고 11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주에 미국 대선도 있고요. 미국 FOMC도 있는데,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5%포인트에서 4.75 정도까지 살짝 인하할 것 같죠?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확률이 97% 정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조금 내려갈 텐데,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큰 이슈들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뭐 그렇게 크게 부각받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의 금리 인하는 뭐 당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와 또 시장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금투세 폐지 이슈로는요, 코스피보다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개인들에게 세금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를 끌고 올라갈 종목군들이 있고 지수에 끌려 올라갈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수를 끌고 올라갈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는 제약, 2차전지, 게임, 엔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또 개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 뭐가 있겠습니까? 2차전지가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제약 섹터도 개인들의 비중이 많이 높은데, 제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2차전지는 반토막 이상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겠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차전지 코멘트를 드리기 전에 잠깐,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세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얘네들은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그 주도주의 흐름을 계속 이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추세를 잠깐 이탈하는 듯 했으나 빠르게 반등이 나타났죠.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충분히 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 혹은 코덱스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것들을 좀 매수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더 땡겨 올라가는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지수에도 주목을 하셔야
하실 필요가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우선적으로 저항이 적은 구간을 치고 나가니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는 아무래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바닥에서 의미있게 시세가 들어 올려져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매도세가 계속 구간별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폭은 아무래도 2차 전지보다 제약이 조금 더 세긴 셀 거예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계속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한번 시작되기 시작하면 공매도까지 같이 숏을 쳐가지고 우르르 또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당연히 대장주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에 따라서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또한 셀메이커들, 특히 LG 엔솔 중심으로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코덱스 지수랑 함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산업지수랑 함께 동행하듯이 시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덱스 2차전지 산업지수도 꼭 좀 함께 살펴보시고요. 아직까지 2차전지 섹터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혹시나 하신다면 너무 좋은 관점일 수가 있겠죠. 자, LG 엔솔 최근 동향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최근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 세액공제 혜택 AMPC라고 하죠. AMPC가 그냥 보조금 뭐 공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MPC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돼야 돈을 받는 거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수천억이라는 금액 연간 혹은 뭐 수년간을 놓고 봤을 때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걸 미국에서 미쳤다고 꽁으로 그냥 줍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 기업에? 이 AMPC를 수령하는 것 또한 능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MPC는 단순 보조금이다. 보조금 빨로 얘네 지금 수익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당 기업의 능력인 겁니다. 아무튼 AMPC를 포함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는데 실적보다 더 의미가 깊었던 건 작년 요맘때였을 거예요. LG엔솔 대표가 나와가지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황이 너무 심하고 정말 잠이 안 온다 라고 작년 이맘때 23년 기준으로 24년을 전망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4년 상반기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죠. 지금도 솔직히 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불씨라도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했던 가이던스에서는요. 내년까지 업황이 일단 부진할 거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와 전략을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놨다라는 게 저는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는 ESS가 뭡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나 태양광의 설치가 그래도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납품이 또 되고 있죠. 그래서 수익성을 요걸로 일단 방어를 했다라는 거고 아시다시피 8월 같은 경우에는 청라 신도시의 벤츠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K 배터리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높아진 계기가 됐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벤츠도 중국의 뭐 이상한 파라시스니 뭐니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공급을 받지 않고 이렇게 또 LG 엔솔 쪽으로 차세대 46 시리즈를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정에 대한 배터리 발주를 LG 엔솔에게 대량 주문을 좀 했는데요. 6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테슬라가 LG 엔솔 쪽으로 전극 6조 정도를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극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체 공정 중에 배터리의 전체적인 디자인,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게 바로 전극 공정이에요. 이 전극 공정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LG 엔솔에게 주문을 넣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풀로 자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15개의 공정에서 이제 10개의 건식 공정으로 기존의 습식이 건식 공정으로 공정수가 5개가 줄어들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또 테스트를 해봐서 어떤 식으로 배터리가 나오는지 우리가 기존의 3원계 배터리 그러면 NCM 뭐 혹은 NCMA 등등 NCA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NC자가 붙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인데 이번에 테슬라가 개발한 신규 배터리는 뭐 NC60, NC40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또 붙었어요. 새로운 배터리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그 새로운 배터리를 LG 엔솔과 또 같이 생산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신규 모델 3라든지 이런 쪽으로 탑재가 더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신규 공정에 대한 배터리 발주를 엔솔에게 대량 주문을 했고 Q의 증가를 기대한다. Q라는 건 뭡니까? 판매량이죠. 그래서 ESS로 수익성을 방어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또 연구하고 있고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를 슬슬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LG 엔솔 중심으로 2차 전지 섹터는 24년을 저점으로 해서 25년, 26년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캐즘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더 큰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거로 누구나 전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추세 전환과 대세 상승은 여기 오타가 있네요. 24년이 아니라 25년입니다. 내년 2분기부터 기대가 가능할 것 같다. LG 엔솔 기준으로 메인 거래처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죠. 지금 현재 24년 3, 4분기에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G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장의 주문량이 엄청 폭발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IRA의 세액공제 혜택인 AMPC를 포함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고서도 1200억 원대 적자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나서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진한 실적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이미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1분기까지만 이 분위기를 잘 넘긴다면 2차 전지는 현재가를 최저점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최저점으로 의미 있는 상승 사이클을 내년에 충분히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야말로 진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사업 보고 배팅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리튬 사업을 보고 배팅을 했는데,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철강에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본업이 철강이고 메인 실적이 철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강 업황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고, 또 판매량은 소폭 증가를 보이긴 했지만 탄소광 판매 가격, 평균 판매 가격 ASP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 부진합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중심으로 신규 사업들, 신사업 프로젝트가 뭐 여러 가지 한다라고 다 컨퍼런스 콜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연된다거나 취소되거나 혹은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가치, 미래의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었는데, 그 모멘텀들에 대한 규모, 사이즈가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문제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자, 포스코홀딩스가 과거 76만 원이라는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그때 당시가 리튬 시세가 톤당 60만 위안하던 그런 시세였어요. 근데 지금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만큼의 가치와 비례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대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고 크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튬 가격이 빠지는 게 무조건 부정적이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리튬 가격에 비례해서 전구체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전구체 가격이 또 양극재 가격을 결정짓고, 양극재 가격이 배터리 셀 가격을 결정짓고,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기업에게는 가격 전이가 안 됩니다. 자동차 가격은 손해를 무릅쓰고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역순으로 쪼로로 가격이 줄어드니까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남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완성차 기업에게는 뭐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전기차가 너무 비싸거나 기업이 마진을 못 남기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리튬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가격이 비쌌던 것만 보고서 배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홀에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투세 이슈라든지 또 2차 전지도 코스닥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강할 것 같고, 셀 기업들이나 업스트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업스트림은 광물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기업들은 시장을 이끄는 시세를 만들기보다 지수가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수준일 거예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오르긴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세가 너무 좋은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에 따라서 손익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너무 높은 시세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본전이 오는데 1, 2년 이상씩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시즌도 우선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악영향이죠. 또 조만간 12월 넘어가서 이런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럼에도 연말 연초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50만 원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열렸다고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원까지 일단은 업사이드를 열어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포홀 45만 원, LG 엔솔 50만 원, 요 정도 선까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들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경우라면요,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을 좀 내시고 그 수익 난 만큼 부분 손절을 하면서 걷어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번에 홀딱 다 매도하면은 그건 여러분들 자산에도 크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 번에 하기보다는 조금씩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고 수익 낸 만큼 물려있는 종목들을 걷어내고,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2차 전지는 김 대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여기 보시는 거는 중간에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300%대 1억 8천, 400%대 600만 원, 480%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었지만 실제로 저희는 1000% 이상 계좌에 찍혔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 한 45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회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종목을 소개할 때 저도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사용을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영업이익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가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움직일 겁니다 라고 여기 얘기를 해줍니다. 이 그래프가 꺾여버리면 그러면 그 주식은 못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의 재무제표 중에 영업이익 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제가 실적 그래프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넣은 거거든요. 그 숫자를 똑같이 갖다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한 차례 튀고 다시 조정받은 이후에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폼을 잡고 있죠. 근데 이 올라오는 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예요. 당장의 임팩트가 크게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뾰족 솟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정확하게 뾰족 솟고 그대로 솟고 치죠. 그리고 빠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죠. 여러분들 주가의 함수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여기다가 입력만 하시면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그 숫자 그대로 여기 엑셀에다가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크게 물릴 가능성은 없고요. 이렇게 주가 전망이 솟은 종목만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 내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니코드 채널 초반에 많은 구독자분들께 이 실적 그래프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서 이걸 뭐 판매하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고 안 합니다. 판매 안 해요. 무상으로 드리니까 실적 그래프를 꼭 소장을 해보세요.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이 숫자와 기울기만 놓고 보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그 전망치를 여기 그림으로 미리 그려줍니다. 이걸 보고서 이런 그림인 종목만 매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해서 저희도 2차 전지 종목들 여기도 87%, 포스코홀딩스 38%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요즘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구독 눌러주시면요. 내일부터 다시 또 영상에서 추천주를 무료로 또 소개를 다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 드리고 있거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급등했잖아요. 휴마시스도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또 추가적인 급등으로 수익 다 챙겼고요. 여기도 보시면 휴마시스, 뭐 DS탄성 이런 종목들, 그쵸? 이런 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게끔 추천주도 제가 영상에서 대놓고 무료로 다 드리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세요.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수익 다 챙겼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에코프로 보시면 700%대도 있고요. 여기도 뭐 300%, 120%, 266%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코프로도 수백 %대 진짜 많게는 1000% 이상도 수익을 다 챙겼었고 PNT 2차 전지 장비 종목들이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냈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잡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네임밸류가 있고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니코드 채널 구독 누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무료로 다양한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물려있는 거 해결할 거 하고 또 수익 낼 거 내고 그러고 나서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나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오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드린 금투세 이건 일단 폐지가 됐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도 최근에 HBM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퀄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을 할 것 같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부터는 HBM 매출이 조금 더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밝혔어요. 그리고 또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가 다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이닉스가 조금 그 콩고물 떨어지는 거 생산 좀 해줬는데 일단 뭐 특이 사항 없는 거 보니까 삼성도 충분히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4분기에 반등을 보이면서 또 금투세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 있는 종목군들 특히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포호를 매도하고서 옮기세요. LG엔솔을 매도하고 옮기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조금의 여유 자금이라도 있으시면 그런 거를 이런 종목에다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내신 다음에 그러고 수익 내는 만큼 포홀이나 LG엔솔을 덜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더 빠르게 오르고 강하게 오를 수 있는 트렌드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I용 HBM 수요는 계속 강하기 때문에 HBM 생산 기업들의 장비 발주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하이닉스도 납품 공시를 해서 이 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실적에 반영이 될 전망이라서 내년까지 정말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HBM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발주가 들어올 것 같고요. 제가 에코프로가 됐든 아까 PNT가 됐든 이렇게 주요 종목들 수익 낸 거 다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종목도 여기 전고점까지만 올라가도 80% 정도의 상승은 나옵니다. 그 이상도 사실은 가능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 전에는 일단 전고점까지 갔을 때 80%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수익 내는 게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돈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돈은 안 받습니다만 구독은 받습니다. 구독은 눌러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종목들 자료 준비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 손가락 뻗어서 그 구독 터치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구걸을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종목 매매 단가부터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꼭 한 번씩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4년 남은 시간, 그리고 25년 상반기까지 해서 유망주 투자 전략서 금투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종목들은 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망주 투자 전략서 이렇게 7가지의 종목을 제가 준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꼭 좀 받아 가시고요. 이런 수익이 남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긴 말하지 않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셔서 번 돈으로 정규만 오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릴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해서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마구마구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